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오디오의 기초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스피커나 이어폰, 헤드폰을 골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질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일단 기본 용어를 공유해야 하니까 지루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샘플 레이트입니다. 1초 동안 몇 개의 음성을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값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추출하면 추출할수록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만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 대개 동작상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1초당 44,100번이 CD 음질인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사실 CD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가청 주파수의 2배를 샘플링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가청 주파수 영역은 20Hz에서 20,000Hz니까 44,100Hz면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이키스트 이론인데요. 지금은 정설이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020년 현재 공중파 UHD 방송은 1초에 48,000번을 추출합니다. 이럴 때 또 격사의 지감이라고 그러면은 틀딱 비트뎁스는 추출할 위치의 신호를 어느 정도 세밀한 크기로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값인데요. 양자화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 없고 CD 음질 기준으로 16비트입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인트 16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32비트다? 그럼 플롯에 저장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위의 그림의 비트 뎁스는 얼마일까요? 16비트라고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잠깐 또다시 공중파 UHD 방송을 얘기하면 비트 뎁스는 24비트에 달합니다. CD가 80년대 초반에 등장했으니까 대략 35년 만에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원격으로 송신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걸 보니 저도 역시 틀딱. 마지막으로 비트레이트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음원 1초를 저장하는 데에 몇 비트를 썼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산수예요. 16비트로 초당 44,100번을 추출해서 저장하면 대략 700kbps입니다. 그런데 이 PCM 데이터를 2020년에 그냥 저장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가장 보편적으로 MP3로 저장하거나 나는 이 손실 압축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플랫 같은 코덱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음원이라도 인코딩한 코덱에 따라 비트레이트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약간의 곁다리 팁을 드리자면 MP3의 경우 320kbps까지 인코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128kbps면 충분해요. 이것은 역시나 나중에 코덱이나 대개 작동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심도 있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과 그 밖의 스마트 기기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어째서 아이폰 및 애플 기기에서 듣는 소리가 타 기기보다 좋게 느껴질까요? 앱등이라 기분 탓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귀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려면 앞서 나왔던 코덱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코덱 때문이거든요. MP3는 굉장히 훌륭한 코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위 호환을 신경 쓴 나머지 최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이 하위 호환보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긴 코덱이 AAC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드밴스드 아리오 코딩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음향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거의 종결이 지어졌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어떤 소리를 좋아하는지, 어떤 소리에 반응하는지 등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AAC에는 이 학문의 결과물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현존하는 최고의 음악 감상용 코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 말고는 이 대부분의 그 블루투스 헤드셋에서 aptX를 기본으로 사용하죠. 애석하게도 이 코덱은 음향 심리학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전송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실 이 코덱이 등장한 시점에는 음향 심리학이 이렇게 종결이 지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어, 아무튼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게임용 코덱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연이 거의 없거든요. 요즘에는 안드로이드에서도 AAC를 사용한다고요? 애석하게도 그래도 iOS와는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RFC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현하는 구체적 방식보다는 꼭 지켜야 할 그럴 규약들에 대해서 표준화를 하는데 이 때문에 AAC 코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도 수신단에서는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AC 코덱을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구현한 것은 2020년 현재 애플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드디어 헤드폰 고르는 법입니다. 이 장표는 에어팟 프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인데요. X축은 주파수를, Y축은 세기를 나타냅니다. 이걸 왜 봐야 하느냐면 전 주파수 영역에서 고르게 같은 세기로 출력하는 장치일수록 음원을 만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대로를 들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파형이 굉장히 플랫한 것들이 많고 엄청난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음향 심리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 하셨던 분 강연을 갔었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셨답니다. 그것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 그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소리는 심리와 성향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이라는 것에 숨은 눈속임이 있어요. 20Hz에서 100Hz를 살펴보자고요. 굉장히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kHz에서 20kHz를 살펴보죠. 거의 뭐 20Hz에서 100Hz보다 100배에 달하는 간극인데도 반도 안 되는 넓이입니다. 이 말인 즉슨 고음의 영역은 그냥 뭐 뭉뚱그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플랫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귀 모양 모형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특수한 장비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출력되는 그런 응답 특성을 보면 저 부분은 데시벨이 꽤 낮아요. 인간의 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고막까지 대략 7cm의 동굴이 존재하는데요. 이것이 기가 막히게 부스팅을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도 인간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죠. 뭐 남녀 차이가 있겠지만 인간의 목소리는 100Hz에서 250Hz입니다.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은 측정 데이터가 출력되는 날 것이냐 아니면 귀 모양 장비를 통한 것이냐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헤드폰이 무엇이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보고 재미있는 소리, 듣고 싶은 소리가 나면 그게 제일 좋은 헤드폰입니다. 세상의 모든 헤드폰을 청음해 보실 수는 없잖아요. 주파수 응답 특성이 결코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후보를 추리기에는 매우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순도 100%의 사실. 헤드폰은 가격에 상관없이 나에게만 좋으면 장땡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